안녕하십니까. 이차디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8월 27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5분 접어들겠습니다. 어제 시장 상황이 썩 좋지 못했었고요. 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잭슨홀 미팅스를 앞두고 약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최근 수급도 불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 장중 약세 상황을 보이기도 했던 그런 흐름이었던 건데, 그래도 장 후반에 어느 정도 지수도 올라오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도 조금 개선이 됐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가운데 나름대로 선방했던 하루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죠. 일단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반등 나온 후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또 네이버, 카카오 다 비슷합니다. 이들 종목들은 여전히 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외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들도 지고 있죠. 자, 그런 그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군들 중에서 그나마 시가총액 순위로 좀 구위권, 10위권 내에 있는 센트리온 같은 경우 현재 최근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3.5%나 급등을 했단 말이죠. 자, 이 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상당한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더욱더 현재 장세는 좀 답답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즉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힘을 내는 그런 종목 장세도 하는 건데, 하지만 보통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장세에서 보이는 어떤 화려함, 또 탄력적인 주가 상승, 자, 이런 것 등은 잘 느껴지지가 않죠.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그리고 또 시원스럽게 올라간 것도 아닌 좀 애매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 따라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로선상에 놓여 있다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지수의 향방도 그렇고요.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장세, 판도나 또는 어떤 시장의 성격, 이런 것도 또한 좀 애매한 그런 상태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재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섬세하게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또 신중하게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여기저기 많은 개별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장세에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좋은 종목을 갖고 계속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또 그 시장, 현재 시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종목 장세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오히려 그들 종목 약간 높이 올라갔지만 그들 종목의 눌림목 저점을 노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OCI가 괜찮아요. OCI가 제법 많이 올라가는데 OCI 이 종목이 왜 좋은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속 최근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KH 바텍이었었죠. KH 바텍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눌림목 저점을 노릴 종목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눌림목 저점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것인지,
또 목표 가격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에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마이크론이었었죠. 실제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하나 마이크론 17,000원까지 최근에 며칠 동안 특히 지난주 이번 한 주 급반등을 했다는 건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추격해서 고점에서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눌림목 저점이 주어지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매수해 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메타버스 테마를 안 할 수가 없죠. 상당히 메타버스 테마가 애매합니다. 움직일 만도 할 텐데 최근에 그 모멘텀과 관련된 어떤 기력이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중간 몇몇 종목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내 순환매가 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 종목, 다른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종목을 지키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길목 지키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맥스트가 많이 빠졌는데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버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완성도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난 8월달 초에 있었던 저점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6만원대가 지지선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한때는 메타버스 테마의 대장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주 동안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도 현재 반등의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종목을 갖고서 약간 물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밀고 나가면 좋겠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절히 매수해 둘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자이언트 스텝과 같이 이제 봐주시면 된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종합주 차트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자막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인데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잭슨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죠. 현지 날짜로 8월 27일 날 금요일 날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제 심포지움입니다. 거기서 항상 뭔가의 이벤트가 있을 때 연준 의장이 그와 관련된 발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관련된 모종의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델타 변이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한 사람은 에스더 조지,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입니다. 그 밑에 로버트 케플러는, 이 사람은 댈러스 연준 총재인데, 이 중에 두 사람 다 매파인데요. 이게 진짜 강성 중에 강성은 에스더 조지입니다. 매파 중에 매파입니다. 원조 매파고 아주 강한 매파입니다.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물가가 부담이 된다라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 조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던 것도 벌써 한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상당히 이쪽에 현재 지금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에스더 조지고요. 최근 들어 현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매파가 로버트 케플란, 댈러스 연준총, 이 사람도 에스더 조지 못지않게 최근 들어 더욱 현재 강성 매파적 현재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약간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에스더 조지는 연준의 스탠스를 존중하겠다. 물론 현재 테이퍼링을 즉 현재 자산 배입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어떤 결정이 되든 연준 스탠스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답지 않은 상당히 부드러운 얘기를 했고요. 또 로버트 케플러는 또 갑자기 가장 먼저 테이퍼링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갑작스럽게 델타 변이가 약간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감안을 한다면 현재 지금 테이퍼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강성 매파가 약간 뒤로 물러서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번 8월 현재 잭슨 미팅에서의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아마도 테이퍼링 일정표는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비일기적 분위기로 현재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만들 수가 있고 연말까지 이어질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는 기대상이죠.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현재 관망을 하고 있고, 또 그를 주시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하고 오직 눈치 빠른 기관들만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베팅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미있는 상황이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방송하실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은행이 결국에는 그 전부터 우리가 예상을 했던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0.5에서 0.75%까지 0.25% 포인트 1단계 올렸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은 필요합니다. 비정상, 현재 초저금리 상태가 비정상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간다는 문제, 또 그와 연관돼서 물가 문제도 심각하죠. 그리고 가계부채도 1800조에 달하는 등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관계당국 차원에서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상태죠. 필연적으로 금리는 인상을 했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더 나아가 펭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세계 각국은 아직까지는 현재 확장적, 완화적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최저치로 낮춰놓고 심지어는 양적 완화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죠. 그 상태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자산 배입을 축소한다든가 해서 제일 처음에 뭔가를 하면, 펭귄 집단에서 제일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면 나머지 펭귄이 같이 뛰어 들어간다는 효과를 펭귄 효과, 퍼스트 펭귄 효과라고 하거든요. 퍼스트 펭귄 효과. 이 퍼스트 펭귄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했지만 전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현재 인상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뉴질랜드가 먼저 인상을 했을 거고요. 캐나다도 아마 인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최초의 인상 국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상은 글로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이것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 영향을 받는다든가 할 염려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은 국지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국내 증시에만 반영된다 하면 된다는 건데, 종목으로 본다면 건설주 쪽입니다. 그리고 항공주가 부채가 많죠. 그래서 그쪽이 이제 피해 대상이 된다는 건데, 실제 그 건설주나 항공주를 보게 되면 주가가 빠지는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는 대한항공 정도로 봐야 되는데, 대한항공 정도가 대표적인 금리 인상 피해주거든요. 주가가 빠지는커녕 오히려 올라갔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대한항공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심지어는 시장 정체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거의 현재 염려할 필요가 없죠. 다만 금리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현재 이자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초적인 배경은 됩니다. 해서 거시적 환경으로 봤을 때, 환율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시장을 점검해 보면 미국의 10년물 현재 국채 금리가 1.3424, 그 전에 1.2대에서 놀았거든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현재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미국 채권 시장도 잭슨홀 미팅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측면. 그리고 DXY, 근데 아직까지 DXY는 달러 인덱스는 93.0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1169원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긴 했는데 시원스럽게 쭉 내려온 것은 전혀 아니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현재 증시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자, 주변 증시 오늘 좀 애매했죠. 부합권 근처에서 매매 들었고, 지금 장 후반에 우리 장 끝나고 난 다음 나스닥 선물이 좋네요.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월요일 날 다음 주 우리 증시가
대형주 위주로 좋게 풀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과 베이시스인데요. 이건 이제 자막을 줘놓고 테이블만 보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3,700억, 기관이 7,300억, 금융투자가 6,220매수인데요. 금융투자 매수는 단타죠. 잭슨 미팅스 결과가 좋을 것이다 보고 단기에 그쪽으로 베팅했다 하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지레짐작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 이벤트의 결과를 확인하고 한 발 늦게라도 그때 가서 비로소 현재 그 수급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현재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선물만 좀 매수했다는 건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눈치 빠른, 그 중에서 가장 발 빠른 업체가 금융투자죠. 금융투자가 일단 잭슨 미팅스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그렇게 베팅을 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시스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이것도 긍정적이죠. 0 플러스 0.36이고요. 크진 않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약간은 긍정적입니다. 아직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단 분위기는 최소한 불리하지는 않다 하는 정도로, 또 이것과 관련해서 판도를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잘 풀리면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종목 장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잭스론 미국의 이벤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기로선상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현재 종목 장세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종목 장세 다시 한번 자막을 올려놓도록 하고요. 자,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 관련 이슈가 아까 얘기했던 잭슨 미팅스가 바로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이 그렇고, 그렇게 외국인들은 굉장히 보수적 관점에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철저히 단기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엇박자죠. 핀트가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이 헷갈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학개미들도 그 전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도 그 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 힘도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고 복잡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 뭐 전체를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데 바이오가 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특정 몇 개 바이오 종목만, 앞타바이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죠. 앞타바이오나 또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니아 같은 진단업체, 이게 이제 바이오니아고요. 앞타바이오 같은 이들 몇 개 바이오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올라가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타바이오나 그리고 바이오니아 같은 이런 종목들의 시세 연속성이 있는 건지, 펀더멘탈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축 IT 종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산발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양대 산맥입니다. IT와 바이오는. 하지만 그 양대 테마가 동시에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장세라는 것이죠. 섹터별로, 종목별로 상당한 주가 편차가 있고요. 그리고 순환매가 돌긴 도는데 상당히 무질서합니다.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칙성이 또 없고 탄력성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특별한 선도 테마, 메타버스 테마도 아니고 다른 어떤 테마도, 2차전지 테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대장주도 또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 재료를 갖고 있는 몇몇 앞타바이오나 바이오 이런 종목만 등극한다는 건, 이들 종목은 또 쫓아다니면서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되는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도 나쁘지 않으니, 개별 종목에서요. 그러니 그들 종목의 눌림목 저점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나쁘지만 눌림목 저점이라면 도전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들 종목을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건데요.
일단 OCI부터 오도록 하지. OCI는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참 그때 타이밍이 안 좋아서 타이밍 잡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이 종목에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해서 당시에 12만 원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12만 원대 초반대 12만 원 이하면 더 좋다 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주가가 한때 10만 원 근처로까지 내려가면서 자 우리를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이죠. 현재 올스와의 차트를 보면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 표시 있는 부분 현재 지난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근 3주 내지 4주 동안 주가가 계속 내려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2분까지는 좋았는데 7월달 내내 현재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른바 그 가격의 피크아웃 최절정기를 지나가서 내려가는 추세 때문에 실적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또 시장도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내려갔다는 건데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7월 말 기점으로 해서 8월 달 들어서는 폴리시콘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상기후로 해서 무슨 뭐 가뭄에다가 또 이상 고온에다가 이런 것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전반적인 업황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특히 금년보다는 내년부터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는 거죠. 2020년 본격 실적이 급성장을 한다는 그런 예상과 전망을 갖고 있다는 건데 금년도 금년이지만 2020년도 실적 전망 대비 EPS는 EPS와 그 PE를 보면 지금 한 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EPS가 3만 원 약간 넘어가는 정도 수준인데 EPS 주당 순이익이요. 주가는 현재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의 4배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쌉니다. 단순하게 PR만 보면.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전 동양화학 공장 그 자리에 미니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70만 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개발 차익이 있을 건데 어쨌든 개발 차익이 확정되기도 전에 일단 그와 관련된 상당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분석에 따르면 최소한 2조 정도가 유입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하면 개발 차익도 확정이 되겠죠. 개발 차익은 아직까지는 어림잡기 힘들어 최소한 현금 유동성이 2조 정도가 확보가 된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음극재 특히 음극재 코팅용 피치를 국산화 하는데 진출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2차 전지 음극재 시장으로도 흑연을 기반으로 한 흑연을 기반으로 한 음극재 시장을 현재 지금 그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미래 성장 동력도 한 가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중에 결국에는 16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봉만 5개 나왔는데 양봉만 5개 나오는 그 끝에서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조금 내려왔을 때 12만 원 이하 12만 원 이하에서는 그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은 눈 딱 감고 사자 하는 관점. 근데 물량이 전혀 없으신 분들 중에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내년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도 사실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봉 5개 나왔다고 치지만 말이죠. 갖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뭐 그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KH 바텍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가 있었죠. 갤럭시 G 플립과 G 폴드 3, G 플립 3와 G 폴드 그 3 두 개에다가 또 갤럭시 워치 4 세 가지 갤럭시 시리즈가 이제 언팩을 했는데 그 반향이 좋다는 거죠. 예약 판매만 실제 판매 27만 대, 예약 판매 92만 대 역대 신기록을 갱신했다는 건데 한국 소비자가 얼리 어댑터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신제품을 받아들이고 상당히 까다로운 고객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 시장을 테스트 베드라고 합니다. 한국 시장이 해서 통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일단 예약 판매가 이 정도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뭐 S펜도 장착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글로벌로도. 그리고 그 글로벌 추세도 지금 현재 금년에 약 900만 대 정도 수준에서 내년에 한 1,500만 대, 내후년에 3천만 대 이런 식으로 현재 폴드 시장이 급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갤럭시 폴드 쪽으로는 이 KH 바텍이 거의 독점적으로 그 힌지,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폴드형 스마트폰의 가운데 경첩 부분을 힌지라고 합니다. 그 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알루미늄, 금속 소재 캐스팅 업체였습니다. FPCB, 프록시블 PCB도 합니다만은 주 사업은 마그네슘, 아연, 알루미늄 등의 비철 금속을 통한 소재 쪽을 취급했던 그런 업체가 바로 KH 바텍인데 그중 힌지를 삼성전자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2분기 때까지는 작년 포함 실적이 계속 안 좋았지만 지금 영업 환경이 급 개선되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부터 꽃이 피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힌지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말이죠. 그래서 현재 3분기 때부터는 그 매출 기여도가 68%, 아마 영업이익 기여도는 거의 90%쯤 될 겁니다. 그리고 폴더블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쨌든 갤럭시 G 폴더블 상당히 그 흥행이 기대된다는 것도 발견이 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되면 이거 아마 근 4만 원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일정 목표 가격을 3만 원 정도만 보자 그죠. 3만 원 정도. 근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양봉 3개 나오고 막 이럴 때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내려왔을 때 2만 5천 원 이하에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H바텍. 물론 이것도 약간 물리고 각오하고 그냥 매수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테크니컬하게 보려면 약간 늦춰서 갖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고 말이죠. 팔지 마십시오. 팔았다 살았다 그래 봐야 소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잘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고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오늘은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저는 종목을 잘 바꾸진 않죠. 하나마이크론 많죠. 이것도 우리를 약간 고생시켰던 종목인데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우리 제가 16,000원대 정도 수준에서 추천했던 종목, 15,000원대에서 16,000원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특히 7월 후반부터 8월까지 상당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급등을 해서 본전 이상으로 주가가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것도 주로 하는 게 그 넷패스랑 비슷한, 넷패스나 SAP 반도체와 비슷한 영역을 한다는 건데 주로 반도체 패키징 조립이죠. 패키징 조립 및 테스트를 주업으로 한다는 건데, 패키징은 주로 모바일용을 많이 합니다. 모바일용. 그랬다가 작년부터입니다. 서버용 D램 쪽으로도 그 대상을 이제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군을 좀 넓히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지난 8월 15일 날 비메모리 테스트용 설비 1,500억을 투자했다는 건데, 비메모리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최근 미국은 OSAT, 아웃소싱 어셈블리 테스트의 약자입니다. 즉 어셈블리, 주로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그것을 가까운 삼성전자의 관계사 내지 협력사에 아웃소싱, 외주를 준다. 그것이 트렌드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대하는 추이입니다. 거기에 최대 수혜 대상 중에 하나가 뭐 SAP 반도체, 넷패스도 있지만 하나 마이크론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 테스트용 설비를 1,500억씩이나 투자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모바일용의 서버용 D램 수주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고객처 내지 수주 다변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 구성에서도 보면 그전 패키징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90%가 넘었던 건데
최근에 테스트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테스트 쪽에 마진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그 테스트의 비중이 매출 비중입니다. 8%였던 건데 내년부터는 2배, 18%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비중, 그것도 비메모리 분야. 그래서 비메모리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현재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회사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우량 회사 중에 하나인 하남 머티리얼스의 지분 32.75%를 갖고 있죠.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실리콘 소재 부품을 만드는 국내 독보적인 업체가 바로 하남 머티리얼스고요. 그 지분 32.75%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 물적 분할시켜서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하나 WLS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은 약합니다만은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초고속 충전 기술, SIC RDL 기술이라는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도 국내 독보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결국 전기차, 2차 전지도 전지지만 어차피 그를 통해서 현재 전기차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번 충전을 하고 한 500km 정도 가는 것 쪽으로 전반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어차피 상향 평준화 될 것이라고 한다면 주행거리를 통해서 경쟁하기보다는 그 다른 요인, 즉 얼마만큼 빨리 충전하느냐에 의해서 승부가 갈릴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전기차에 대해서 풀 충전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몇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 시간을 점차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현재 이 초고속 충전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초고속 충전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도 현재 하나마이크론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좀 나쁜데요. 대략 한 16,000원대 초반대, 16,500원 이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노려보시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약간 높아도 또 설사 그것 때문에 물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도 될 만한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은요. 그러니까 다소간 밀릴 것 각오할 생각이 있다면 현재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도 아주 나쁜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의 판도가 대형주 위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삼성전자가 뜨겠죠. 삼성전자 뜨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도 뜨는 거니까 그 맥락에도 맞거든요. 앞뒤가 다 맞으니까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 가격은 2만원인데 아마도 내년 정도 가면 25,000원 뭐 그런 정도로 올라갈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좋은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을 때 더욱더 힘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므로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쫓아가서 매수하는 건 약간 불편하지만 각오하고 매수하거나 약간 기술적으로 타이밍을 노린다면 기다렸다가 눌림목 저점인 16,500원 이하 16,000원 근처에서 타이밍을 잡아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